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번에는 제가 시간상 관계로 황순이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왜 황순이 사망한 그 장례식장에 김정은이가 그 와병 중에도 지금 병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왜 왔을까? 황순이와 김정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황순이를 너무 잘 압니다. 키도 자그마하고 별 볼일 없는 여성이지만 북한 여성 중에는 최고 엘리트가 아니라 최고 파워를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황순이는 김정숙과 가장 가까운 혁명전우로 되어 있습니다. 혁명전우로 나옵니다. 그건 항일 빨치산 회상기에도 나오고 김종일의 입에서도 직접 황순이는 자기의 어머니와 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황순이는 왜 김종일이가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황순이는 1945년 해방 전이죠. 해방 전에 항일 빨치산이라는 김일성이 만든 부대에서 김정숙과 함께 사령부라고 하는, 사령부라고 해야 김정은 지휘부죠. 지휘부. 사령부, 요란하게 사령부라고 할 것도 한 500명 되는 빨치산 부대를 이끌었던 김일성 부대,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500명 부대를 김일성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 500명 부대 지휘부 장교들이죠. 지휘부 성원들의 식당 업무죠. 취사병. 우리 쪽에서, 우리 국군에서는 아마 취사병이라고 하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취사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작식대원이라고 합니다. 이 북한 조선인민혁명군 작식대원이라고 하는 한 개 부대 성원으로서 그 지휘부 성원들의 밥을 내지는 작식대원으로 같이 복무했던 사람이 바로 황순이입니다. 누구와? 김정숙과 함께. 김정숙은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고 우리가 다 아다시피 김정일의 생모이죠. 이런 관계로 황순이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김정일 때부터. 그런데 황순이의 남편은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조개방 전쟁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우리 6.25 사변 때 6.25 전쟁 당시 조선인민군 탱크 부대 부대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탱크 사단이 아니었습니다. 탱크 부대 그때는 대좌였죠. 유경수가. 그 대좌였던 유경수 탱크 부대 부대장의 부인이 바로 황순이고 이 유경수는 김일성이 빨치산할 때 가장 사랑했던 소대장이었고 중대장이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6.25 전쟁 당시 제일 먼저 서울을 입성했던 탱크를 몰고 서울을 입성했던 부대가 바로 유경수 탱크 부대입니다. 이 유경수 탱크가 유경수가 직접 탔던 탱크가 105호입니다. 105호, 105번. 105번에 번호를 달고 탱크를 몰고 서울을 진격했던 그 탱크가 105. 후에 105호 탱크 사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105호 탱크 사단에 김일성은 근위 칭호를 줍니다. 그래서 근위 105 탱크 사단이라고 이름이 붙죠. 그만큼 서울을 공격하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막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105 탱크 사단장으로 이름을 떨쳤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58년도에 산양으로 갔다가 오발탄으로 사망합니다. 유경수가 사망했습니다. 58년도에. 그러니까 58년도부터 그때부터 이 황순이는 혼자 살게 됩니다. 과부로 혼자 사는데 시집도 안 갑니다. 왜? 데려갈 사람도 없겠죠. 황순이 키도 1m 45cm밖에 안 되니다. 볼품도 없으니까 그래서 시집 안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농담으로 한 이야기고 사실은 북한에서는 저도 고모가 4분이나 있지만 6.25 전쟁 당시 3명의 고모가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54년 6.25 전쟁 끝나고서도 제가 올 때 94년도까지 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여자들은 뭐랄까요? 종조 개념이라 그럴까요? 한 번 시집 갔다가 2번 다시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황순이 같은 경우는 자기 남편이 근위 105 탱크 사단 사단장이었는데 가겠습니까? 같은 항일 빨치산의 혁명 동지로서 같이 항일을 하다 만난 전투장에서 만난 자기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 황순이에게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아들은 류홍군이라고 저도 잘 압니다. 저보다 3년 후에고요. 저하고도 여러 번 만났고 류홍군이는 정말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유춘옥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유춘옥이 80년대 초에 죽었습니다.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암으로 사망하고 나서 이 황순이 이 여성이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죠. 왜? 아들은 이 사람질 못해요. 아들은. 제가 이제 그 유홍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김종일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유춘옥이도 그렇고 이 유홍군이 아들도 그렇고 김종일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거기에 감싸다 보니까 삐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홍군이는. 남산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마약을 하고 남산학교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갔지만 결국 졸업을 하지 못하고 병치료를 받게 됩니다. 마약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제 책에도 써놨지만 제가 94년도 평양원 망명을 꿈꾼다. 여러분들한테 전번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양원 망명을 꿈꾼다에 유홍군이가 나옵니다. 그 유홍군이는 제가 어디서 또 만나냐면 평양에서도 만났다가 어디서 만나냐면 18호 정치범 관리소 수용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왜 정치범 수용소에 왔냐면 마약을 끊기 위해서 김종일이가 3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서 마약 치료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와 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회안전부병원이라고 하는 그 보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거기에 들어와서도 마약이 없으니까 헤로인이나 이런 이 실업범 같은 걸 구할 수 없으니까 또 뭘 도둑질해서 또 마약을 하냐면 저를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병원에 있는 모르핀을 또 약국을 습격해 가지고 몰래 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모르핀을 꺼내가지고 계속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18호 관리소 소장이나 정치위원은 정치부장은 김종일에게 들키기만 하면 아마 총살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막고 밖에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고 그 다음에는 발과 손에 족쇄까지 채워넣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겁니다. 제가 직접 봤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보고 명단 나 좀 도와달라. 너라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 꿀려와 지금은 내 코가 속잖아. 내가 지금 형님을 도와줄 처지가 못 된다. 정치부장이나 소장한테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형님의 문제는 이 마약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책에 다 써놔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정치범 수용소에 3년 있다가 18호 관리소에 있다가 제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나왔는데 나와서 어디에 보내냐면 사회안전부 정치국 조직부 부부장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유경수이기 때문에 유경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거쳤죠. 거쳤는데 그 버릇 어디로 가나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요독수용소로 보냅니다. 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똑똑했죠. 그 딸의 유춘옥이의 남편이 바로 지금 김종일을 보좌하고 있고 그전에는 김종일을 보좌했었고요. 김종일의 책임부관 김창선이라고 여러분들 보시죠. 회의 때마다 의자를 빼주고 내주고 하는 그 중장 우리를 말하면 투스타죠. 투스타였던 김창선이가 바로 유춘옥이의 남편입니다. 그 친구가 아직도 그렇게 승승장구한 거는 바로 황순이 덕분이고 자기 첫째 부인 덕분입니다. 그런데 유방암으로 유춘옥이가 80년대 초에 죽자 김종일은 장가를 안 가겠다고 하는 이 김창선이에게 만수대 예술단 무용배우를 소개해서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선은 만수대 예술단 무용배우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김종일을 모시던 김창선은 바로 다시 김정은의 의자를 빼주고 였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창선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경호실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쪽으로 말씀드리면 즉 북한에서는 그것을 책임부관이라고 합니다. 김창선은 김정은의 비서실장이 아니라 책임부관임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창선이가 김정은의 진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책임부관이 맞습니다. 이렇게 황순이의 집안이 계속 황순이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보살핌이 있었고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는 김정은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정은은 왜
이 황순이를 자기 친할머니처럼 그렇게 잘 모셔줄까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김정은은 자기는 백두혈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김정은이가 진짜 백두혈통이 아니고 짝퉁이라는 거 다 알죠. 절반짜리. 하나는 김정일이 피를 받았고 하나는 고용이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용이는 제일교포죠. 제일교포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러면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합해서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의 정통성 문제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김철만과 같은 오랜 항일혁명 열사 1세들,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1세 김철만을 그렇게 깍듯이 모셨고 황순이를 자기 할머니처럼 항상 주석단에 앉혀놓고 자기가 회의 나올 때마다 항상 당대회 때마다 주석단에 앉히는 원인이 바로 백두혈통은 아니지만 백두산 줄기인 황순이, 100% 백두산 줄기인 황순이도 나를 지지한다. 백두산 줄기인 김철만 항일혁명 투사 1세도 나를 지지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는 황순이도 죽고 김철만도 죽고 이제는 백두산 줄기는 다 죽었습니다. 빨치산이라고 했던 1세는 다 갔습니다. 그렇다고 촬영해보고 내가 백두혈통이라고 촬영해보고 너희 아버지가 백두산 줄기니까 나를 좀 보증해달라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누가 김정은의 백두혈통이라고 중원해 줄지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오는 이 3대에 걸쳐서 황순이는 모든 북한의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백세 만수무강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세를 살도록 도와준 김일성과 김정일은 82세에 김일성은 사망했고 굽사했죠. 치료도 못 받고 굽사했고 김정일은 69세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도 이제 심장 수술까지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 굽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태를 감안했기 때문에 김정은 자기 몸이 상당히 안 좋고 병이 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대신 북한을 이끌어줄 백두혈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김여정을 기하 급수적으로 수직 상승시켜서 벼락 출세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든 아니면 병석에 눕게 되면 다시 최룡해나 아니면 김영철 같은 자가 권력을 움켜쥐게 되면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이 믿을 것은 오직 동생밖에 없고 또 자기 혈통인 김여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정은은 아직 아들이 없고 어린 딸 둘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가만 보게 되면 조선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북한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절대 공화국 국가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닙니다. 저기는 전체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즉 왕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말은 최고 지도자, 수령, 또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은 조선 왕조와 다름없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정권이 변하든가 핵무기를 내려놓고 아니면 국제사회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이거는 뭐 제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절대로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저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절대 핵무기는 내려놓지 않을 겁니다. 핵보육으로 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레짐 체인지, 즉 김정은 참수하고 북한에도 보수 우파와 같은 세력이 반김정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날이 대한민국이 사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도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많은 시청 바르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청취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 주위에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도록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동강 오리불고기 지금 명절 대목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고 도와주시면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